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또래보다 늦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었어요. 지들만 아는 남편과 신우가 똘똘 뭉쳐서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늦게한 결혼이라고 참고 살아보려다가 완전 학을 띠고 말았죠. 남편은 생활력 강하고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니고 취직 후에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생활비를 나눠서 낼 때에도 자잘한 것까지 꼼꼼히 볼 정도였죠. 또 각자 낸 생활비와 우리가 쓴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월말이면 일일이 대조하면서 계산하곤 했어요. 우리 생활비 더는 안 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선미 너 지난주에 이거 12만원 쓴 건 뭐야? 그리고 또 바로 11만원 긁었던데? 뭔데 이렇게 많이 써? 그때 우리 회사 사람들 집에 왔었잖아. 진짜 몇 명이나 왔다고 이만큼이나 쓰는 건데 뭐 그때 보니 별거 차린 것도 없더만. 어디서 샀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 6명 오는 건데 그 정도도 안 써? 음식 재료만 산 게 아니라 그릇도 부족해서 더 산 거잖아. 아, 이럴 거면 나가서 먹지 뭘 집으로 부르는 거야. 이제 사람들 집에 올 일 없지? 좀 아껴 쓰자. 듣기 싫어하지만 말고. 다 우리 좋자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창호씨,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식당에서 밥 먹는 것만도 얼만데 저 정도도 안 쓰고 집에서 손님을 치러. 좀 현실적으로 보라고. 정 안 되면 도매하는 데를 찾아보든가. 그 재래시장 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장을 봐오라고. 뭐라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더 들겠다. 저도 돈을 벌고 똑같이 생활비를 내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쓴 것 같으면 너무 깐깐하게 구니 짜증이 났어요. 넌 자꾸 우리가 똑같이 돈 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 전세 누가 마련했냐? 내가 했잖아. 네가 집안에 넣어놓은 가구나 세간이나 가전제품 얼마나 된다고 그래. 정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네가 생활비를 더 내든지 해. 너무 계산적으로 보니 남편이라도 냉정하게 느껴졌고 자꾸 자기가 신혼집 전세비 마련한 걸 들먹여서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가 남편 몰래 보내주는 용돈을 쓰기도 했고 남동생이 가끔씩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보내주는 걸로 제가 사고 싶은 걸 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쓴 돈은 영수증을 가계부에 두지 않았고요. 처음 몇 달이야 남편이 신혼집 전세 자기가 다 했다며 저 쓰는 걸 통제할 때마다 그러려니 했죠. 그도 그럴 게 저희가 살던 동네가 좀 부촌이었거든요. 멀지 않은 데에 시설 좋은 어린이집에 유치원도 있었고요. 또 남편은 일만 하고 자기 개발에만 힘을 쏟는 타입이라서 친구들 만나는 일도 별로 없었고 취미도 딱히 없었어요. 그런 남편이 안 됐다는 생각에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집에 와서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돈 가지고 저한테 핀잔하는 일이 많아지고 자꾸 자기가 신혼집 얻은 걸 공치사하니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남편과 제가 첫 휴가를 맞게 됐어요. 저희는 사람 많고 더운 여름 말고 가을에 같이 휴가를 쓰자고 서로 말을 맞췄었거든요. 덥고 힘들었던 여름 내내 휴가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처음 같이 가는 휴가였으니까요. 남편은 자기가 노는 건 잘 모르니까 저더러 휴가 계획을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좋아할 만한 걸 위주로 생각을 해놓았죠. 그런데 휴가를 얼마 남기지 않고 남편이 생각지 못한 말을 했어요. 참, 우리 누나도 같이 가는 거 알지? 누나가 나한테는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누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누나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가자. 어? 저번에는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누나한테 어디 가고 싶으냐, 뭐가 좋으냐 물어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는 무슨 비서나 심부름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도 넣지 말고
형님한테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야, 넌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네가 시댁에 시어머니가 있냐, 시아버지가 있냐? 겨우 하나 있는 우리 누나랑 같이 여행 가면서 좀 맞춰달라는데 그걸 갖고 불평하면 어떡해? 남편은 결혼 전에도 4살 차이인 누나가 자기 울타리였다며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늘 말하긴 했어요. 불평이 아니라 나도 이번 휴가 기다렸거든. 결혼하고 첫 휴가라서 둘이 오붓하게 좋은 시간 보낼 줄 알았는데 형님도 가시고 거기다 취향 같은 것도 전부 형님한테 맞추라니까 좀 그렇잖아. 그럼 나는 왜 가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잖아. 네 말대로 우리 결혼하고 처음 가는 휴가잖아. 누나는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우리끼리 가는 게 걸려서 그래. 휴가 가서 쓸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결국 남편 뜻대로 하기로 하고 저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나 유럽 가보고 싶어. 이탈리아. 거기 그렇게 좋다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나만 아직 못 가본 거 있지? 저는 국내 여행도 아니고 가까운 아시아도 아니고 대뜸 유럽을 가고 싶다는 말에 남편이 이 비용을 낼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그럼 이탈리아 가는 걸로 해. 지금 예약해도 늦지 않았지? 숙소 같은 건 괜찮은데 남아있으려나? 누나가 다른 것보다 자는 데가 불편한 걸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좀 비싸도 괜찮은 호텔로 알아봐. 남편은 선뜻 카드까지 내주면서 좋은 데로 예약을 하라는데 그때는 정말 놀랐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죠. 시누이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에 가게 됐다며 신이 났고 여행 가는 날 공항에서도 아주 날아갈 것처럼 저희한테 뛰어오더라고요. 그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서 말이에요. 창호야, 나 이거 몇 년 만에 해외여행인지 몰라. 저번에는 친구들 다 같이 동남아 간다는데 나만 못 갔잖아. 그놈의 장사 되지도 않는 옷가게 한다고 몇 년 동안 발목 껴서 어디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탈리아라니. 그것도 너랑 이렇게 가니까 진짜 너무 좋다. 그러게, 누나 그동안 돈도 안 되는 일 한다고 고생했네. 관둔 김에 그냥 푹 쉬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휴가 때마다 누나 가고 싶은 데 다 갈 거니까 쭉 리스트 뽑아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앞으로도 쭉 휴가 때 시누이가 가고 싶은 데 같이 간다는 소리니까요. 분명 저한테는 결혼하고 첫 휴가니까 자기 누나랑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는 여행 내내 두 사람 뒤치다거리만 하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저는 없는 것처럼 자기 둘이서만 얘기하고 둘이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먹고 싶은 것만 먹는데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아니, 올케는 놀러온 사람 표정이 뭐 그래? 나랑 와서 싫다고 대놓고 시위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지금 여행 같이 온 게 어딘데. 내가 오랜만에 내 동생하고 얘기 좀 했다고 삐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 했네요. 제 기분을 말해도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라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했죠. 남편은 제 기분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 둘은 면세점에서도 어찌나 명품을 펑펑 사대는지 기가 막혔어요. 저 사람이 정말 평소에 나한테 손님상 차리는 돈 하나하나 따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 잃고 누나와 외롭게 살아서 이제라도 둘이 누리면서 살려고 하나 보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명절 연휴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연차에 자잘하게 쓸 수 있었던 휴가를 전부 붙여서 명절 연휴까지 합쳐서 일주일의 시간을 내게 됐거든요. 가을에 시누이랑 여행 가면서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엄마랑 같이 동남아 여행이라도 가려고 했죠.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대뜸 짜증을 내며 이러더라고요. 야, 그때 누나랑 제주도 가기로 다 했는데 네 마음대로 장모님하고 동남아를 간다고 하면 어떡해? 뭐? 형님하고 또 여행을 간다고? 우리 휴가 형님하고 다 썼으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하고도 보내야지.
아니, 나는 당연히 네가 우리랑 같이 지내는 줄 알았지. 내가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남편이 하도 펄펄 뛰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취소하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됐어. 엄마랑은 나중에 가면 되지. 박서방이 누나 생각을 끔찍이 하나 보네. 기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서 재밌게 놀다 와.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제주도 갔다 와서 엄마 보러 갈게. 진짜 미안해 엄마. 그렇게 저는 마음에도 없는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티켓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비즈니스석을 샀더라고요. 아니, 이거 제대로 산 거 맞아? 비즈니스석 맞냐고. 놀 때는 확실히 기분 내면서 놀아야지. 비행기에 탄 신우이는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창호야, 비즈니스석이 좋긴 좋다. 웬일이니? 금방 내려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먼데 갈 때도 비즈니스석 타면 안 돼? 왜 안 돼? 앞으로 어디를 가든 비즈니스 타고 가자. 그까짓 거 뭐 1년에 한 번인데 어려울 거 뭐 있어? 순간 어제도 제가 과일값 많이 썼다며 잔소리를 하며 돈 아껴 쓰라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주도로 향하면서 저는 지난번 이탈리아 여행 때처럼 저만 소외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가고 싶은데 가고 저는 마치 들러리처럼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자기들 여행에 저를 어쩔 수 없이 끼워준 것처럼 꽤나 대단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저녁만 먹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신우이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울케, 저번에도 그렇고 울케 참 사람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혼자 따로 놀고 불어 터져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 뭐가 돼? 창호가 얼마나 무안하겠어? 다른 사람 생각은 못해? 글쎄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특별히 두 사람 불편한 것도 모르겠고 어차피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시키니 그런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보다 혼자 쉬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전에도 느꼈는데 올케는 그런 소갈머리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한 거야? 그러니 우리 창호처럼 좋은 회사 못 가고 그저 그런 회사 다니는 것도 빡세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신우이하고 한바탕 붙고 싶었지만 그래도 놀러온 자리인데 싸움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렇게 느꼈다면 조심하겠다고 말하고 애써 넘어갔죠. 남편은 다음날 마지막 저녁 식사 때 호텔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불편했다면 제가 정말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속이 쓰렸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신혼여행으로 왔던 곳이 바로 제주도였는데요. 그때도 남편은 제가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자 자기는 그렇게까지 시간 낼 수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었거든요. 아쉬웠지만 제주도에서도 다른 때에는 못 해보는 거 다 해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남편은 자기 기준에서 몇천 원 아니 몇백 원만 넘어가도 더 싼 데를 찾고 예약했던 레스토랑도 다 취소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싼 호텔 레스토랑은 엄두도 못 냈었는데 누나하고 먹을 때는 돈을 팍팍 쓰는 게 너무 서운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겉으로 서운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무작정 제일 빠른 동남아행 티켓을 사서 함께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물론 가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보기는 했죠. 창호씨, 우리 엄마랑 동생이랑 놀러 갈 건데 갈래? 뭐? 이제 막 여행 갔다 왔는데 어디를 또 가? 집에서 쉬어야 출근도 하지. 그럼 나는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창호씨는 쉬어. 뭐라고? 나보고 혼자 집에 있으라고? 그럼 밥은? 아니, 밥 챙겨 먹을 줄 몰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혼자 챙겨 먹던 시절 까먹었어? 아무튼 그렇게 알아. 난 갈 거야. 야, 너 설마 네가 다 돈 쓰는 거 아니지? 내 돈을 쓰든 엄마나 산옥이 돈을 쓰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생각 없이 돈 쓰고 그러지 마. 어르신들은
어디를 가든 좋은 데만 가려고 해서 그거 맞춰주다 보면 아주 거덜난다. 걱정하지 마. 설마하니 내가 창호 씨보다 더 좋은 데만 골라서 가고 그러겠어? 제 마지막 말이 뜨끔했는지 남편은 입을 다물더라고요. 물론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죠. 제가 막 여행을 가자고 하니 엄마도 남동생도 좀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동남아에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남동생만 있거든요. 엄마는 저희가 다 큰 다음에 홀로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남매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엄마가 이것저것 보태준다는 걸 제가 한사코 거절하고 적금 들었던 것만 썼어요.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 건지 결혼 후 남편 몰래 저한테 용돈을 계속 보내주셨고요. 저희 가족여행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각자가 돈을 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얼마나 썼어? 2번씩이나 여행 가고 너도 참 팔자 좋다. 이런 말부터 하더라고요. 선 넘지 마. 나 분명히 창호 씨한테 같이 가겠냐고 물어봤고 창호 씨가 안 간다고 한 거잖아. 나 결혼하고서 명절 때고 휴가 때고 친정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번 명절 때 꼭 같이 여행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창호 씨가 형님하고 제주도 가기로 하고 예약도 다 했다고 해서 간 거였어. 그래서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이거냐? 피차 마찬가지 아니겠어? 나도 더 빨리 말했어야 했고 창호 씨도 혼자 정할 게 아니라 나랑 의논했어야 맞고 안 그래? 그렇게 저는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남편과 다투게 됐고 저희는 조금씩 앙금이 남은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사흘 휴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차원에서 쉬는 날에 연차를 붙였다는 거였어요. 창호 씨, 그럼 우리 엄마 모시고 어디 갔다 오자. 창호 씨는 우리 엄마랑 여행은 가본 적 없잖아. 야, 나 돈 없어. 그 여행 가려면 명색이 내가 사위인데 내가 돈 다 써야 될 거 아냐. 너 저번에 동남아 가서 얼마 썼어? 자세히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꽤 썼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랬잖아. 어른들하고 가면 꼭 초과해서 쓰게 된다고. 그리고 나 이번에는 혼자 조용히 캠핑하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선미 너는 내가 어디서 돈이 막 솟는 줄 아나 봐? 저는 섭섭함을 넘어 이제 분노가 일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 시누이가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니까 아예 1박을 하자며 남편이 나서서 예약하고 돈을 다 쓰고 왔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은 우리 친정에는 한 푼도 돈 쓸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밖에서 막 비싼 외식하고 오면서 저한테만 돈 얼마 썼냐며 들들 볶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날 퇴근을 하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마침 남동생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동생은 원래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남동생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요 며칠 남편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한탄을 했어요. 지난 명절에 우리 갑자기 동남아 갔었잖아. 그것도 남편이 신우랑 같이 여행 가서 너무 티나게 자기네 누나하고만 어울려 다니고 나는 소외시키니까 화도 났고 평소에는 나한테 돈 10,000원 쓰는 것도 뭐라 그러면서 자기랑 자기 누나 먹고 쓰는 건 펑펑 쓰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내가 무슨 천덕꾸러기 같고. 그래서 열받아서 가자고 했던 거야.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던 남동생은 엄마가 오자 그 말을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엄마 성격이면 그러려니 넘어가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엄마는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아니, 그깟 여행 중 가서 사람을 무안하게 해? 그것도 지 와이프를? 그리고 뭐? 돈 지가 다 써야 된다고 지 장모랑은 여행을 못 가겠다고? 나 참. 선미야, 우리 여행 가자. 아주 럭셔리하게 갔다 오자고. 이거 박서방한테도 꼭 얘기해라.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전화를 한 통 걸더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 돌고 오는 여행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네가 얼마나 가서 우는 소리를 했으면 장모님이 그런 여행을 가자고 했겠어? 너 바로 전화해서 당장 취소하자고 해. 싫어. 나도 엄마랑 여행 갈 거야. 나 솔직히 창호 씨랑 형님이랑 갔던 여행들 나만 소외되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 이 기회에 나도 제대로 유럽 여행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럴 거면 그냥 장모님 돈으로 다녀와. 난 우리 집 돈 한 푼도 나가는 걸 허용 못해. 그러니까 장모님 돈으로 그게 다 감당이 되면 가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야, 누가 보면 여태까지 여행 간 거에 네 돈만 들어간 줄 알겠다. 너 형님하고 여행 가서 쓴 카드값은 꼬박꼬박 우리 둘이 생활비 넣는 통장으로 결제하더라. 그래놓고 뭐? 나랑 엄마 여행 가는 거에 돈 한 푼도 못 나간다고? 아주 양심이 없다 못해 죽어버렸나 보네.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내가 니네 남매 여행 가는데 가방 못지하라고 결혼한 줄 알아? 나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면서 니네 남매 먹고 쓰는데 돈 보태려고 너랑 사는 거 아니라고. 저는 완전 폭발해버렸고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계속 서먹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저한테 각서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여기다 사인해. 그러면 장모님하고 유럽 가도 되고 아니면 못 갈 줄 알아. 각서에는 제가 유럽 여행 가서 절대 돈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어이없기도 했지만 저 인간이라면 이러고도 남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각서에는 사인 못한다고 하니 남편은 길길이 뛰었어요. 저와 남편은 또 다투고 말았고 남편은 유치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 누나한테 전화해서 제가 얼마나 자기 말을 안 듣고 친정에 쪼르르 가서 별 얘기 다 한다며 아주 한바탕 하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그 밤에 집에 찾아와 저한테 아주 설교를 하더군요. 울케가 속 좁고 꼬인 사람이라는 거 진작 알아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동생 힘들게 하면 곤란해. 아니, 여행 가서 돈을 한 푼도 쓰고 오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 안 하면 못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뭐 창호 씨 돈 무의도식하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각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울케는 이제 이 집 사람이잖아. 근데 친정에 가서 이 집 돈을 함부로 쓰겠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창호 씨가 형님한테 펑펑 쓰는 건 괜찮고요. 그걸 저희 생활비 통장으로 메꾸는데요. 거기에는 제 돈 안 들어가나요? 참나, 그런 걸 일일이 따지고 사는 거야? 어머 창호야, 너 얘랑 피곤해서 어떻게 사니? 창호 씨가 제가 친정에 돈 한 푼이라도 쓸까봐 이렇게 난리인데 저라고 안 따질 수 있어요?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결혼했다고 무조건 친정은 버리고 시댁에 다 맞추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죠. 전 솔직히 아직도 이런 집안이 있을 줄은 꿈도 꾸지 못했네요. 울케, 원래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윗사람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사람이야? 선미, 넌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냐? 내가 누나 불러서 잘 마무리하려고 했으면 순순히 따라야지. 뭘 더 따지고 들어. 아, 그러셔? 넌 내가 친정엄마랑 못 떨어지는 어린애 취급하더니 넌 네 누나한테 부부싸움까지 심판을 보라고 해? 어디 해봐. 그럼 나도 엄마 부를 테니까. 유치한 건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잴 것도 없이 저도 친정엄마를 불렀어요. 그런데 엄마도 잘 됐다며 이참에 결판을 내자고 아주 벼르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일단 친정엄마가 오자 신우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냥 애들끼리 말다툼 좀 한 것뿐인데 이렇게 사돈 어르신까지 오시니 참 난감하네요. 올케가 아직 철이 좀 덜 든 것 같아요. 그거 참 듣기 거북하네요. 사돈 처녀, 결혼 안 했으니 이렇게 불러도 되죠? 두 사람 싸움에 먼저 다른 사람 끌어들인 건 박서방인 걸로 아는데요. 엄마의 이 한마디에 남편도 신우이도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일단 좀 조용해지자 엄마는 자리에 앉아서 남편을 앞에 앉혔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뚱한 얼굴로 엄마 앞에 앉더군요. 자네가 우리 선미 친정에 돈 쓸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 같더군. 그리고 처가 식구들하고는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고. 그게 장모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선약도 있었고 저희가 신혼인데 너무 기분 내키는 대로 돈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조심하자는 의미로 말한 거였어요. 아, 그래. 오해.
그럼 자네 땡땡 호텔에 와서 풀장에서 여자들이랑 깔깔거리며 놀던 것도 오해인가? 바로 며칠 전에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과 엄마를 번갈아 보더군요. 어머, 사돈 어르신,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건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창호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애예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바로 전날 남동생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지인을 만나러 호텔에 갔다가 여자들하고 호텔 풀장에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 걸 봤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대학 동창이 IT 사업을 하자고 해서 바람이 잔뜩 들어 비싼 호텔로만 놀러 다니는데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건데요. 그 뭐라더라? 컴퓨터 엔지니어라는 대학 동창하고 사업한답시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 좀 됐다던데? 내가 여기저기 듣는 게도 많고 나 대신 봐주는 눈도 좀 많아. 투자회사를 좀 규모있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 말에 남편과 시누이는 눈이 더 휘둥그레져서 저희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엄마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원래 그런 일을 한다고 나서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엄마가 투자회사 대표인 걸 안다고 달라지는 사람은 싫다며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남편한테도 말씀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덕을 본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아예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남동생이야말로 IT 회사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독립하시는 분을 따라 나와서 부대표 직함을 달고 있었고요. 이 모든 걸 들은 남편은 원망스럽게 절 보더라고요. 선미야, 너 왜 이런 얘기 진작에 하지 않은 거야? 얘기하면 창호 씨가 나한테 하는 게 달라졌겠구나. 근데 나 얘기하긴 했어. 내 동생은 아는 분하고 조그맣게 사업체 꾸리고 있다고 했고 엄마도 나름 일하고 계시다고 했잖아. 아니 옳게 그건 말이 다르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이런 일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이 참 애매하다니까. 지금 우리 선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돈처녀? 그나저나 선욱이가 하는 일이 바뀌면 대우도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군요. 박서방 자네도 그렇고. 그러자 두 사람은 다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우리 선미랑 유럽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네. 지난번에 자네가 자네 누나랑 이탈리아 가면서 마치 우리 선미 꼽살이 끼워준 것처럼 그랬다면서 매번 선미가 쓰는 돈 가지고 트집 잡고 우리 선미가 돈을 안 버는 애도 아니고 자네 생각해서 꼭 퇴근 시간 맞춰서 이런저런 신경도 많이 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는 우리 딸이 친정에 돈 한 푼이라도 쓸까봐 이런 각서까지 만들다가 싸움판 만든 게 나는 참 어이가 없어. 아무튼 이제 우리 여행 가는데 불만 없지?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여행 갔다 와서 계속하지.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모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여행 저도 같이 갈게요. 가서 장모님도 잘 모시고 선미한테도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자네는 사업하느라 바쁜 거 아니었어? 아, 그러고 보니 자네도 자네 동창도 자금 모으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어. 사실 자네들이 뛰어든 사업이 좀 진부해서 자금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더군. 설마 나한테서 어떻게 자금을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위잖아요. 사위가 장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 자네 말 잘했네. 나도 자네가 남편으로서 우리 선미한테 상처 안 주고 잘해줄 줄 알았어. 생활력 강하고 내 딸한테 잘해줄 줄 알고 결혼 허락했다고. 그런데 이게 뭔가? 돈 때문에 내 딸 자존감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자네가 사위니까 나한테 잘한다고 했나? 우리 선미도 그런 마음으로 자네 누나한테 했을 거야. 그런데 자네도 그렇고 사돈처녀? 신우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경기라도 잃은 기처럼 화들짝 놀라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남의 딸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내 딸도 사람인데 섭섭한 감정이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어르신 말씀이 다 맞아요.
저는 저렇게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신우이를 처음 봐서 정말 웃음이 나올 뻔하는 걸 애써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나 여행 갔다 오면 본격적으로 우리 선미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 해요. 자네도 잘 알아둬. 아니, 이혼이라뇨. 아니에요, 장모님. 저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잘할게요. 저 장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배울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저는 이혼 같은 거 꿈도 꿔본 적 없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대뜸 그렇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쟤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들일수록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 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럼 이혼도 안 하고 내 딸을 계속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하면서 돈도 못 쓰게 하고 살 작정이었어요? 그런가 자네? 내 딸이 자네 집안 뒤치다거리 하려고 결혼했어? 자네는 그런 마음으로 내 딸이랑 결혼했어? 아닙니다, 장모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건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네? 그건 나나 우리 선욱이가 뭘 하는지 알았으니까 달라지겠다 이거지? 그리고 내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내가 언제 자네 우리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했나? 그리고 자네가 사업하겠다고 벌려놓은 건 어쩌고? 아, 저는 단지 어차피 그 회사 이 사람이 물려받으면 제가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러니 미리 들어가서 일을 배우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어르신. 우리 창호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피부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르신도 우리 창호 생활력 강한 거 보셨다고 했죠. 그만큼 일도 잘하는 애예요. 정말 신우이도 남편도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 회사에 들어오겠다니, 나중에 물려받는다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엄마도 기가 막히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누가 피부치고 물려주긴 뭘 물려줘? 내 딸이랑 이혼할 사람을 내가 뭘 보고 믿어? 엄마가 정색을 하고 싸늘하게 말하자 두 사람은 얼어붙어서 그저 쩔쩔 매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두 사람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아직 엄마가 정정하신데도 나중에 물려받겠다는 얘기부터 하는 걸 보니 둘 다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이 저렇게 180도 자세가 바뀐 건 다 돈 때문인 거죠.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 화를 넘어서 씁쓸하기만 하더군요. 자네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그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자금줄도 못 잡는 거야. 아니 어르신,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 창호 그렇게 머리 나쁜 애 아니에요. 나쁜 거 맞아요, 사돈처녀. 앞으로를 위해 진지하게 충고하는데 정말 동생을 위하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 다른 회사 얼른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게 아마 사돈처녀 신상에도 좋을 거예요. 하나 있는 동생이 다 말아먹으면 사돈처녀는 누구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닐 건데요. 사돈처녀는 그런 돈 벌 능력도 없잖아요. 아, 정말 갈수록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게 어른이 할 소린가요?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존댓말로 존중해 줄 때 그러겠다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른 어쩌고 나한테 훈계할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선미 데리고 갑니다. 원래는 여행 갔다 와서 추위를 봐가며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꼴을 보니 단 1초도 더 내 딸 여기 있게 하고 싶지 않네요. 선미야, 가자. 저는 이미 엄마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상태였고 마음의 준비도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선뜻 그러겠다 하지 못한 건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원래는 괜찮은 사람일 거다. 성격이 좀 안 좋긴 해도 사실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일 거라는 거요. 그런데 와이프인 저한테까지 말도 안 하고 같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어서 매일 놀자판으로 산다는 말을 들으니 저 역시 엄마처럼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엄마가 집을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저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는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장모님, 선미야, 제가 잘할게요. 앞으로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도 않을 거고요. 선미 원하는 데 다 보내주고 제가 선미 잘 챙겨줄게요.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장모님 하시는 일 잘 배우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나 자네 장모 아니야. 자꾸 장모님 하지 마라.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이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1년간 자네한테 들었던 장모님 소리보다 오늘 하루에 들은 장모님 소리가 더 많은 건 아나?
그만큼 평소에 자네가 나한테 무심했다는 소리야. 그런 자네가 오늘은 갑자기 왜 이럴까? 이건 내가 투자사 대표라는 걸 알고 변한 것 같은데 맞지? 나는 이런 사람하고 내 딸 더는 같이 둘 수 없어. 그리고 믿지도 않아. 선미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넌 나 아직 좋아하잖아. 너 이혼할 생각했던 거야? 아니잖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먼저 했어. 그래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건 창호 씨한테 일말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창호 씨, 알면 알수록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완전 사람을 잘못 봤어. 창호 씨 신혼여행 때부터 나 힘들게 했어. 해외는 절대 못 간다고 해서 제주도 갔을 때 거기서도 비싼 건 못 한다고 얼마나 나 마음 힘들게 했는 줄 알아? 그런데 이번에 형님하고 갔을 때는 상상도 못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주 펑펑 써대더라. 창호 씨는 나를 가족으로 맞은 게 아니라 창호 씨 일하는데 편리한 부속품으로 알았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쓰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할 수 있어? 모든 걸 그렇게 아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아니잖아. 창호 씨나 형님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깝잖아. 내가 창호 씨 가족이 될 수 없는데 창호 씨랑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만들며 살아야 돼? 나 더는 그렇게 안 살아. 안 그럴 거야. 창호 씨랑 결혼한 거 진짜 내 인생의 흑역사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는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친정에서 잠을 자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새벽에 통곡을 하는 저를 엄마가 와서 달래셨어요. 이렇게 힘든 걸 왜 참고 있었어? 네가 엄마가 없어, 동생이 없어. 멀쩡한 친정 놔두고 왜 그렇게 속에 담고만 있었던 거야? 라며 엄마도 같이 울며 제 어깨를 끌어안으셨죠. 그렇게 며칠 후 저와 엄마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대학 때 배낭여행 갔던 것과는 또 다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엄마는 창호 씨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회사 대표인 거 말 안 했어? 하지 말자고 한 거야?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기죽을까봐 말 안 했던 거야. 선욱이도 엄마도 사업한다고 하면 열등감 느낄까봐. 그랬다면 그 사람 본 모습을 알 기회도 없었겠지. 엄마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서 그랬던 것 같아. 돈이 있고 없고로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니. 나는 그 사람 진심이 뭔지 궁금했어. 내 딸이 골랐으니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야.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 못 해준다고 난리를 피다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송을 했고 남편과 시누이가 그동안 저를 금전적으로 압박을 한 사실이 인정돼서 저희 뜻대로 이혼은 승소를 하게 됐죠. 이후로도 남편은 질척거리며 연락을 해왔지만 제가 냉정하게 대하자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번호를 일일이 다 차단하기도 했고요. 좀 늦은 결혼이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연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돌싱의 시간을 만끽하며 제일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려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